극단적으로 갈린 월가와 혼돈의 나스닥, 대응은 어떻게 할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한 고점에서 20% 빠진 상태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월가 전망치 격차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더 오른다, 폭락한다 이런 숫자가 많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여기 닷컴 버블 시기에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주요 월가 전망치 격차가 50% 이상 확대했다.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거야, 마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음표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뭐 혼돈이 베이스가 된 시장이다라는 블룸버그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뭐 하루하루가 다르다. 오늘은 이래서 오르고 오늘은 이래서 떨어지고 뭐 이유도 맨날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렇죠? 강세론자는 여전히 여기서 30% 더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있고 약세론자는 여기서 더 빠진다.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 정리 좀 해보겠는데요. 수요일 날 가장 중요했던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별표 쳐놨는데요. 물가가 또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이게 어떤 분이 기록을 해놓으신 건데 올해 6월 달에 9% 올랐거든요. 지난달에 8.6% 발표했었고요. 3월 달에 8.5, 2월 달에 7.9, 1월 달에 7.5, 작년 말 6.8, 6.2, 5.4. 아니 무슨 물가 코인도 아니고 오르는 폭이 더 커지니까 보고도 참 놀랍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또 이제 앞서 나가니까 야 이제 정점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이제 진짜 끝이다, 여기서 어떻게 더 오르냐 이런 얘기 나오고, 두 번째 맨날 그 소리냐, 지금 정점이 몇 번째냐, 도대체 맨날 정점이라고 하냐, 안 믿을란다, 이제 둘이 싸우고 있죠. 오죽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구닥다리 통계다, 철진한 통계다, 믿지 마라, 이거 억울하다,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서까지, 참 이제 물가 해명해야 되니까 바쁜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말은 맞거든요. 보세요. 첫 번째, 유가 하락이 아직 반영 안 되었다. 6월 거지 않냐. 근데 최근에 유가 폭락하고 있는데 그거 반영 안 됐다. 물가 잡힌다. 두 번째, 밀가격, 농산물 가격 폭락했는데 그거 반영 안 되지 않았냐. 억울하다. 세 번째, 식료품하고 에너지 제외하고도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왜 안 쳐주냐. 그래서 억울하다 그랬는데 제가 봐도 뭐 틀린 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민심이 안 좋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미국의 지역별 물가 상승률 현황입니다. 가장 최신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 중남부 지역에 여기 텍사스도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데요. 진짜 이러면 살인적인 물가지 않을까요? 지금 전국 통계로는 9%인데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물론 낮은 지역도 있다고 하지만 야 진짜 10% 넘는 지역이 있네요. 참 보면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이러니까 민심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 내 최대 강경파, 이분 말만 들으면 되는 게 제일 강경하게 긴축하자는 사람의 논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주식시장에선 제일 걱정하는 바기 때문에 요분 말을 제일 주식시장이 염두에 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경하게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울트라냐, 울트라가 뭐냐면요, 빅스텝 다음 더 높은 게 자이언트, 자이언트보다 높은 게 울트라. 1%포인트 올리는 걸 의미하는데 울트라냐 자이언트냐 큰 의미 없다.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 2%로 꺾일 때까지 금리 올릴 거다. 이게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조삼모사 의미 없다. 어차피 나는 갈 길을 간다. 너희들이 궁금해해봤자 소용없어. 난 봐주지 않아. 이러면서 손을 이제 내젓고 있죠. 엄청 강경파죠. 연준 내에서 최고 강경파로 꼽히는 분입니다. 참고로 근데 나는 먼저 올리는 걸 선호해. 연말 기준금리 3.5 예상했는데 3.75까지 올린다 이러면서 막 겁을 줘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놀라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가 발표하고 저분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울트라 스텝 확률입니다. 100bp라고 써있는 게 기준금리 1%포인트 올리는 확률이 무려 70%를 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1% 한 번에 올리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이렇게 막 물가 급등하고 저분 발언하니까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진정되긴 했습니다. 워워 하면서 진정되긴 했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와 진짜 1% 올린다고 하면서 겁내기도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할 확률이 70%고 울트라 스텝할 확률이 30%나 됩니다. 와 이것도 놀랍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그나마 다행인 게 물가 발표되고 나서 여기 제 별표 쳐놓은 거 보이시죠? 금요일에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랑 소매 판매, 이게 또 나름 중요한 지표였는데 발표가 됐거든요. 덕분에 진정이 좀 된 게 있죠. 그나마 심리지표가 잘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 요게 좀 신경 쓰인다 했던 지표거든요. 일명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데 여기서 조사하는 걸 연준이 참고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 야 물가가 내년 혹은 5년 뒤에 많이 오를 것 같아 라는 심리가 꺾여야 되는데 연준이 이걸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꺾이는지 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좀 꺾였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시장이 일단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소비자 심리지수 요게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살짝 반등했습니다. 지난달에 50까지 폭락했다가 51까지 올라왔는데 살짝 반등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지갑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소비 좀 해볼까, 주말에 외식 좀 해볼까, 뭐 이런 건데 간에 기별도 안 올 정도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디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소매 판매라고 해서 이제 미국인들의 지갑 상황, 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표가 여태까지 맨날 걱정했었거든요. 월가에서 폭락한다, 이거 폭락한다, 경기 침체의 증거다 이랬는데 그나마 다행히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 현황도 걱정만큼은 나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려봤고, 실제로 연말까지는 뭐 금리 전망이 그렇게 확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7월, 9월, 11월, 12월 4번 금리 결정 남았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냐 초미의 관심사긴 하죠. 지금 금리 1.75인데 연말까지 3.5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증시가 조금 반등할까 말까 하니까 강세론자들이 하나 둘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강세론자 중에 톰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지금이 그래도 한 달 전하고는 좀 다르다, 확실히 3가지 이유가 있대요.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 3가지. 첫 번째,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봐봐, 미국 소비자들 소매 판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번에 자동차도 많이 샀대요. 생각보다 경기 어려울 것 같으면 자동차를 안 살 텐데 자동차도 샀다. 지갑 사정 괜찮아. 경기 침체 그렇게까지 안 올 것 같아. 두 번째, 휘발유 원자재 지금 하락하는 거 보이죠? 인플레 심리가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도 뭐 굳이 그렇게 뭐 울트라 스텝이니 뭐니 안 할 겁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도 이번에 물가 발표 나고 나서도 시장이 무난하게, 옛날 같았으면 폭락했을 텐데 이번엔 오히려 막 반등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봐봐, 주식시장 이제 악재 다 반영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어떻게 할 건지 다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카드 나왔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1980년대에 볼커 의장 엄청난 긴축을 했던 사람 그 시기조차도 3개월 전에, 긴축을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주식을 바닥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슬 이제 긴축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먼저 바닥을 치고 반등하니까 이제 우리는 슬슬 담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강세의 3가지 이유,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3가지 이유랄까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던 휘발유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폭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였던 휘발유가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휘발유가 올라가서 주식이 폭락했다 그랬는데 정작 휘발유가 내려가도 주식시장은 시원하게 오르진 않고 있습니다. 약간 반대로 움직였었는데 아직은 뭐 시원한 움직임까지는 안 보이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둘이 주먹 악수도 하고, 회담 끝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내로 원유 증산 기대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다지 기대를 안 하는 모습입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러면서 크게 의미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휘발유도 하락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대다수는 신중론자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아마 그러신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 상으로는. 그래서 월가의 대표 약세론자, 신중론자 대부분은 더 기다려라, 목표치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시가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오래 못 간다. 또 찬물을 끼얹죠. 죄송하지만 반등 오래 못 갑니다 라면서 월가의 모건 스탠리, 신중론 대표죠.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반등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누누이 강조했던 달러가 꺾이질 않고 있죠. 와, 한국 계신 분들 지금 달러 원 환율 1320원 막 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 주에. 와, 아니 저도 이제 달러를 들고 있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 저는 좋긴 하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근데 제가 투자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강달러 때문에 안 좋아지니까 달러가 1% 올라갈 때마다 미국 기업들 이익 성장이 0.5% 감소한대요. 제가 기껏 환차익 내봤자 제가 투자한 기업들 실적 떨어지면서 주가 빠지니까 똔똔 아니면 손해로 가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강달러 때문에 대규모 역풍 분다, 조심해라, 이렇게 또 신중론자분들은 다음 차례는 기업 실적이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블룸버그 기사 제목이 강달러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적 발표할 500여 개 기업 중에 지난 분기 실적 때 그때 거의 절반 가까운 기업의 CEO들이 강달러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 실적 발표하는데 압도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7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 더 빠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일단은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사 제목도 지금 20년 만에 달러 초강세. 제가 투자 시작한 지 20년이 안 됐으니까 20년 동안 이런 달러 지수는 처음 봅니다. 저는 실제로 닷컴 버블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 달러 지수가. 와,
와, 달러 강세, 미국 기업들 곡소리. 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올라가는 게. 꺾인다 했는데 안 꺾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러 올라가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세론자와 강세론자 입장차가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에도 입장이 다르실 거예요. 지금 다 왔다, 바닥이다, 이거 다 반영됐다 하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더 심각해질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기간에 실적 발표 있는데요. 다음 주 넷플릭스 실적 발표기도 하고 마소도 곧 실적 발표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냐면 둘이 인수합병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넷플릭스가 광고 보면 구독료 저렴하게 해줄게 서비스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소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고 달린 넷플릭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처럼 광고 보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건데, 원래는 광고하면 1등이 알파벳 유튜브잖아요. 정확히는 유튜브를 가진 구글인데 왜 구글하고 안 했냐? 왜냐면 넷플릭스 경쟁사가 유튜브니까 유튜브 가진 구글, 알파벳은 제외하고 마소랑 둘이 협력해서 광고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월가의 분석가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잠깐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야, 넷플릭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팔려는 거 아니야? 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의 추측이지 공식적인 입장 아닙니다. 구독자분들 어떠신가요? 만약에 팔면은 누가 이득일 것 같으신가요? 넷플릭스가 이득일까요? 마소가 이득일까요? 요 얘기가 이제 분분한데,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썬밸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썬밸리 컨퍼런스. 억만장자들의 사교 모임이라고 하는 썬밸리 컨퍼런스에서 둘이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측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죠. 투자자들이 넷플릭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 1번,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 전에 기습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넷플릭스가 10년 만에 구독자가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에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거예요. 회사 주가 방어하려고. 실적이 이제 안 나올 걸 아니까 경영진들이 야, 우리 요금 인상한다 이러면서 미리 호재를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오죽하면 이번에도 실적이 얼마나 안 좋으면은 또 이런 거 발표하냐, 마소랑 협업 이런 거 굳이 지금 발표할 이유가 있나? 막 이러면서 실적 기업 가치 방어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도 있고, 두 번째 의문, 아니 아무리 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술이 없대요. 광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넷플릭스 구독자 2억 명 대상으로 한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마소가 광고를 갑자기 집어넣는 기술이 없대요. 여기 보시면 이 애널리스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제3자 광고 테크 사업에서 제대로 된 경험도 없다,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올해 말에 도입한다고? 너무 말도 안 된다. 직원들도 아니라고 한대요. 그래서 기술상 빨라야 내년 3분기인데 그걸 왜 지금 발표하냐는 거죠. 야, 이거 넷플릭스 진짜 이번에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이탈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구독자가 이탈한다고 보는 거죠. 성장주가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마소랑 썬밸리에 만나가지고 형님 이번에 요거 뉴스 한번 호지에 던지고 주가 방어 좀 하게 도와줍시오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적절한 가격에 넘기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냐 썰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애널리스트 분이 디테일하게 이제 보고서 낸 건데, 지금 왜 하필 그럼 마소냐? 유튜브 가진 알파벳이나 이런 데는 제약들이 있어요. 뭐 알파벳은 반독점 규제 때문에 어차피 넷플릭스 인수 못한대요. 그리고 현금 많고 규제 상대적으로 적은 마소가 딱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넘기려는 의도가 좀 보인다. 여기 보시면 다른 경쟁사들은 재무적인 제약, 현금이 없을 수도 있고 반독점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몸값이 뭐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데, 딱 마소는 지난번에 게임 회사 액티비전도 올캐시로 인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구독료 받아가지고 현금 쌓고 있는데, 이제 슬슬 넷플릭스는 마소가 다음으로 자신들을 인수해주길 바라면서 마소 측과 가까워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CEO 둘이 얘기했겠죠. 형님 좀 제 거 좀 사주시죠.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야, 근데 제가 네이버 댓글 반응을 보니까 반응은 좋더라고요. 되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소 입장에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래도 구독 경제하려고 게임 회사도 인수하고 있고 컨텐츠 모으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딱 구독 경제잖아요. 마소가 게임 회사이기도 하니까 게임 구독에다가 넷플릭스까지 같이 세트로 묶으면 월 2만원 3만원 내고 이제 넷플릭스 무제한, 게임 무제한 이러면은 좋다, 뭐 천하통일급 아니냐 막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침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고점에서 7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마소 입장에서도 거의 5년 전 6년 전 가격에 사는 거니까, 산다면 또 이런 빅딜이 나오나 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또 어떻게 보시는지, 현직자 계시면 또 슬쩍 댓글도 분위기 어떤지 한번 남겨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 신기할 것 같고, 그러나 저러나 빅딜이 안 되더라도 이 그림이 참 교묘한 게, 넷플릭스라는 어마어마한 이 구독 경제 모델 안에다가 광고라는 트로이 목마 안에
이 클라우드를 숨겨서 들어가는 거죠. 이 그림 저는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딱 마소 입장에서는 2억 명의 데이터를 가진 넷플릭스를 든든한 파트너로 가지면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2등 클라우드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넷플릭스에 쌓여가는 영화와 드라마 이런 게 어마어마한데 마소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나. 그리고 넷플릭스도 원래 막 게임도 해보려고 하고 이러저것 시도했는데 잘 안 되니까 마소랑 협업을 하든지 좀 팔려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눈여겨봤던 이슈라서 같이 정보 공유, 생각 공유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돌아오는 주 실적 시즌, 이게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거 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주는 넷플릭스, 테슬라, ASML 이런 게 메인이고, 참고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7월 말에 있는 금리 인상 시기 요때 있잖아요. 요 회의 직전 동안에는 어디 나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조용한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실적에만 좌우지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니 해도 지금 7월 말 실적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